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25일이죠.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근의 변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근의 변화라는 것을 근데 앞에 자평진절에서 이 내용하고 살짝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의외로 우리 기초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어, 요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서 일단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요 명조는 적천 수천미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략 보여서 그냥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참고로 하실 분들은 적천 수천미를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명초 한 500개 정도 될 텐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근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그 개념을 잡는 데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우선은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길지 않으니까 이 사주를 보면 천간에 두 개의 경금이 투출되어서 가을의 힘을 얻고 있고 지지의 화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호술이 돼 있죠, 그죠? 두 개의 경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뭐 격으로 하면 이게 이제 관살혼잡이 되죠. 관살혼잡이 됩니다. 유가 있긴 하지만 경금이 투관되어 있으니까 관살혼잡이 되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비록 화가 경금칠사를 억제하는 공은 있지만 극하는 것과 설하는 것이 모두 다 있게 되었죠. 예, 일간의 입장에서는 극설이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금은 이미 날카로운 기운이 왕성할 때니까 힘으로 억제하는 것보다는 덕으로 화하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보는 거죠. 예, 덕으로 화한다는 것은 이 작용을 빼내서 내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정의 작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임철조는 보고 있습니다. 덕으로 화하면 일주에게 유익하고 힘을 억제하면 도리어 일주의 기운을 설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본다면 화국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병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있다라는 것은 인호술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간목의 작용을 누설하는 것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간목 입장에서는 극설이 교화하니까 좋지 않다 이 말이죠. 자수운의 진토년에 세상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무자대운이죠. 특히 이제 자가 오는 대운에서 이름을 떨쳤는데 이것은 자수운이 화국을 충으로서 파손해서 이제 누설되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오하인 왕신을 제거하면서 경금의 기운을 설하여 금생수를 한단 말이죠. 일조의 기운을 도와주었고 금생수 수생목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진토년이라는 것은 섭한 자손이 진년이니까 진토니 수국을 이루었단 말이죠. 섭한 토로서 화기를 설기시킬 수 있고 자수 앞에서 일주의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임실조는 요 내용을 요 명조를 그런 식으로 풀이해서 무자대운의 그 발복을 한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본인이 그래 이야기를 하니 사실관계가 확실하니까 뭐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고 구조에서 우리가 관계를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 것은 뭘 보느냐 하면 근의 문제입니다. 근이라는 것은 천간의 작용을 얼마나 받쳐주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받쳐주나 혹은 작용력을 하게 하는 근원을 만들어주나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요 사주를 원국을 먼저 보면서 어떤 관계의 근이 있느냐를 봅니다. 유금은 경금의 근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비록 왕직이긴 해도 양인의 경금이 투관했다는 것은 경금의 작용을 왕성하게 하는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을은 여기에서는 바탕을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은 은간의 장생이라 하는 것은 오화가 이제 장생을 걸고 있는데 이 작용에서는 을이라는 것은 이거에서 근을 떼어서 을목의 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계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이 있기 때문에 인에 근갈되고 갑과 을은 대략 인에 이렇게 근을 되어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조는 이 삼합이 이제 그 근을 변화시켜 버렸죠. 그죠? 이렇게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인호술이라는 삼합은 인목의 고유한 작용을 막아서게 되죠. 그것은 천간의 화작용을 더욱
보태게 되고 간목과 을목의 그 근 자리를 이제 화로서 변화시켜 난 삼합의 작용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관찰해야 되는 것은 갑 입장에서는 극설이 교화하는 이 상태에서 근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필요하느냐라면 여기 임철조가 이야기했듯이 6월에 간목이 경금과 신금이라는 계절의 6월이라는 계절의 작용을 많이 얻어 있기 때문에 이 작용에서 갑의 근간이 되는 자리를 얻음으로써 그 관계, 그죠? 관의 관계와 혹은 대운에서 왔던 무토의 관계를 어느 정도의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간의 이 자리, 그죠? 근의 자리, 근이죠, 그죠? 근의 자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되찾는 과정이 바로 이 자수와 진토가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요 자수가 오를 이렇게 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충을 해버리면 간지의 작용은 인유라든지 그다음에 인술이 서로 이렇게 붙어 나가려는 작용이 발생하죠. 그러면 좌우가 충을 함으로써 일단 인오가 결속됐던 삼합의 작용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화는 독립적 작용에서 오화가 나와버리게 되죠. 그런 작용에서 을이 여기에서 묶여서 화기의 작용에 의해서 누설에 작용하다가 오월이라는 이 계절을 맞이하면 을의 그 방향은 이제 금이라는 것을 붙잡아 놓는 작용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수라는 것은 좌우충을 하면서 이 근이 되는 인을 이제 풀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던 술토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인술로 합을 하면서 붙들어매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진토가 들어오면서 이 진술충을 다시 가동하면서 완전하게 화의 국을 대략 풀어내는 동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와 진이 서로 합을 하면서 다시 수국이라는 것을 이루어서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의 구조로 빠져나가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근이 풀리느냐에 관계되는 것을 살펴봐 줘야 되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죠. 그죠? 그래서 형충해합 등은 그러한 근의 변화를 늘상 변화하면서 요렇게 저렇게 바꿔가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서 형충파해 등을 할 때는 항상 그 자리들이 어떻게 결속되어져 있다가 풀렸다가 하는 과정들이 발생하는가를 관찰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요 구조에서도 경금도 보면 이 유라는 것의 바탕을 이렇게 두고 있을 때, 이 유금이 변화되어져 버리면 여기에 있는 이 편관도 같이 변화가 돼 버리죠. 그래서 유금이 어떤 거하고 결속이 되었을 때 변화하느냐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삼합이 인호수를 완전하게 짜게 되면 지지에 있는 유금이 이제 극을 당하게 되죠. 그죠? 화국에 의해서 극을 당하게 되고 지지로서 극을 당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오와 유가 이렇게 공존하게 되면 이렇게만 되어져 있으면 삼회가 되지 않을 때는 이 작용에서 정관을 바로 극을 하는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합은 이렇게 지지 안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를 극을 하고 천간의 작용에서도 경금의 작용을 무력화하게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나 자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풀어내버리면 이제 금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자가 들어오면서 구조를 바꾸면서도 여기서는 관을 오히려 살려내는 묶여있던 화국에 의해서 잡혀있던 관을 다시 살려내는 동작도 아울러 하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을이 다시 살아나면서 을경합을 하고 수위에서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으로서 수작용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이 자대운의 진이라는 글자의 진토는이라는 글자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요런 글자 변동에 대한 거를 살펴봐 주면서 풀이를 하는 통계를 하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초심자들은 어 다른 공부도 중요한데 이 간지가 와 가지고 서로 합하고 우리가 제일 배울 때는 천간에 볼 때는 천간합 그리고 천간의 생극을 배우죠. 그죠? 생극을 요렇게 배우고 지지로는 형충파해도 됩니다. 파해까지도 보면 좋습니다. 형충파해와 그리고 삼합을 배우고 그다음에 육합을 배우죠. 그죠? 육합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작용들은 어떤 결속력을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진도 보면 일종의 요게 진유합으로 이런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는 또 세운에서는 전반적으로 진술층이 좀 크잖아요. 형충이 크니까 그 작용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풀어놓는데 육합도 여기서는 일정하게 진입하면서 합을 하게 되는 작용도 있기는 합니다. 자가 들어오면 자도 지금 대운에서는 유금하고 좌우충토하지만은 대운상에서는 자유기문을 하죠. 그죠? 파사를 하고 그런 작용을 하는 작용이 숨어서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좀 큰 덩어리로 보면 형충과 그죠? 삼합이나 육합 등의 관계로서 변화되는 간지작용에 대한 것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건이 어떻게 바뀌는가 요거를 보는 거죠. 그죠? 예, 건 변화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작용에서 어떠한 천간이 일어나고 어떤 천간을 깔아앉고 극을 당하고 바뀌고 변화하는가를 보면서 통변을 하는 바탕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지를 하나 입수를 하고 사주를 하나 입수를 하면 그 운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때는 대운과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가는 연습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 등에 대한 것을 역으로 추론해보는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이 사주를 보는 눈이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저 6장이었죠. 어제 6장에서 보면서 그 천간의 비근과 지지의 근이 하나 있는 거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항상 요런 그런 변화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까를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평진전 제가 쭉 읽고 있지만은 그냥 한번 읽고 말지 말고 그와 유사한 관계 등을 자꾸 찾아가지고 풀이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자꾸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그 자평진 읽으면서 좀 기초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요렇게 약간씩 그 기초자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씩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까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